뉴욕 주립대는 추수감사절 10일 전부터 모든 학생들이 코비드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카스코에서 코로나19 가정용 검사 키트를 판매합니다. 뉴욕시 공립교가 이번 학기에도 F 학점이 없는 점수 제도를 유지합니다. 신규 이민자 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 또는 머릿속에서 자신에게만 들리는 소리인 이명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호입니다. 10월 27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주립대학교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교하기 10일 이전부터 모든 학생들이 코비드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잼 발라스로 뉴욕 주립대 총장은 뉴욕 주립대 내 64개 교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10일 전부터 약 14만 명의 학생들을 모두 검사하기 위한 계획을 11월 5일까지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순위 캠퍼스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교회 모임과 관련된 집단 발병이 발생된 후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고 대부분의 순위 캠퍼스들은 이전에 발표된 계획에 따라 추수감사절 휴교 후에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 내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3월 이후 또다시 최다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사량을 늘림으로써 원격 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검사 방침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서 1개 이상의 수업을 듣거나 근무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두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주립대학 측은 올 가을 학생과 교직원들 사이에서 거의 3,150건의 양성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현재 61개 대학들은 27만 건 이상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1,400여 건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서부에 위치한 수니 제네세오는 관련 지침으로 학생들이 캠퍼스에 도착하기 7일에서 14일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약 6천 명의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이 대학은 올 가을 48건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사전 검사를 치르지 않는 뉴욕 중심부의 수니 어니언트의 경우 약 6천 명의 대학생 중 720건 이상의 양성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드블라스 뉴욕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공휴일에 대비해 뉴욕시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뉴욕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스 뉴욕시장은 케네디 국제공항, 르과리아 공항 이용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하기 72시간 이내 음성 반응을 보였던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연방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열기를 기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투표 미참여자에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가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6일 오전 11시 46분 기준으로 선거 예측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6,097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5일 CBS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보와 공동으로 지난 20일에서 23일의 접점 지역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3개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의 경우 응답자의 49%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61%,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37%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바이든 후보 지지는 61%, 트럼프 지지는 36%였고 조지아는 바이든 55%, 트럼프 43%로 바이든 후보가 높았습니다. CBS 조사에 따르면 미투표자의 경우 플로리다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59%로 바이든 후보 40%인 19%를 앞섰고 노스캐롤라이나에도 58% 대 41%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54%로 바이든 후보 44%를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사전투표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선거는 좀 한산하게 투표하지 않겠는가. 본선거 때에는 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캠프에서 메일보트나 이런 것보다는 당일날 투표에 많이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쪽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했으며 사전투표 참여자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서 대선 때 실제로 누가 우세할지를 예상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선까지 남은 일주일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대형 할인 체인인 코스트코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검사 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트코가 코로나19 검사를 간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용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펜실베니아주, 네바다주, 메릴랜드주 지역에서는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회원들은 외부 보건소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스트 키트 판매 가격은 129.99달러와 139.99달러 두 종류가 있으며 구매자들은 아조바 랩을 통해 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검사소에서와 같이 고통스러운 코를 통해 점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아닌 침 샘플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며 키트의 민감도는 양성 검사의 98%, 99%로 매우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키트 주문 후 배송받은 검사 키트에 타액을 수집하여 다시 실험실로 배송시키는 방식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아조바 앱을 통해 결과 정보를 통보받게 됩니다. 단, 타액을 수집한 키트를 실험실로 다시 배송시킬 때 주말일 경우 배송 및 실험실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공립교가 지난 봄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F학점이 없는 점수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의 2020에서 2021학년도 점수제도 관련 내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올 봄에 변경됐던 점수제도를 올 가을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는 기존의 점수제도 대신 기준에 도달하는 총점 3점에서 4점 또는 발점 필요로 하는 총점 1점에서 2점을 나눠진 점수로 받게 됩니다. 6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중학생은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과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진행 중 점수를 받게 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학기를 더 다닐 수 있게 허용할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의 경우 기존 A학점과 B학점 등 레터 그레이드가 유지되며 F학점은 없어집니다. 대신 F학점 학생들은 불완전 이수를 받게 됩니다. 또 학생들이 숙제를 늦게 제출하거나 낮은 출석률을 기록해도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이 학군 내 교장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이번 조치가 가능한 융통성을 부여해 수업을 완료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국은 이달 말까지 이번 가을 학기의 점수 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출석률이 평균 8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9개 학교가 대면 수업 출석률이 50%가 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입학 진학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목고 입학시험 신청도 여전히 막아두고 있어 지난 23일 이 제도 유지를 지지하는 단체들과 반대 단체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매년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 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비영리 기관 이민연구센터가 발표한 이민자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이민자 인구의 증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 평균 신규 이민자 약 65만 명에 비해 연간 평균 약 2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 이주 이민자 수는 2010년과 2017년 사이 연간 평균 약 93만 5천 명에 비해 평균 52만 5천 명으로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출신 이민자 인구수는 2019년 기준 10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에 110만 명에 비해 6만 2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아시아 출신 이민자 인구는 15% 증가했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 이민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난 1세 한인 이민자 인구도 10년 가까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이슬람 국가를 아예 이민 전면 금지시켰고 허락하는 나라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은 하지 않고 계속 펜딩으로 붙잡아두면서 이민 비자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공적 부조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핑계로 해서 현재 이민 비자를 많이 거절하고 있으면서 아예 새 발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IS의 이와 같은 분석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 기간은 실업률이 낮고 신규 일자리가 급증한 시기여서 경제적 요인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반이민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난민 수용 축소, 공적 부조 이민 제한, 국경 장벽 건설, 강력한 불법 고용 단속, 각종 이민 제한 행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들리는 삐 같은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이시죠. 이것을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이명은 왜 생기고 치료법은 무엇인지 최명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저널리즘에 따르면 실제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이명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1명이 이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거의 4분의 1은 이명 증상이 15년 이상 지속되며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 저하, 피로, 불안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삐 소리가 나는 고음의 소리가 날 경우 청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나 다 우리 청신경이 약해지죠. 그런데 자기가 청신경이 약해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 하고 느끼기 이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바로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청력 검사를 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투여함으로써 그 이명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청신경이 나빠진 것을 고쳐줄 수 있는데 미라클 이어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명에는 자각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각적 이명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일시적 또는 만성적일 수 있으며 이명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들립니다. 소리는 항상 같을 수 있고 변화는 여러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난청입니다. 하지만 소음에 의한 뇌의 손상 역시 난청과 연관됩니다. 공장 근로자나 군인처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들의 달팽이관 손상과 이어폰 음량을 너무 크게 해놓고 자주 들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젊은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타각적 이명은 드문 유형으로 이명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귀 주변을 지나는 혈관에서 나는 소리, 귀와 목 주변 근육의 수축 또는 경련에 의한 소리, 턱 관절 기능 장애, 이간 기능 장애 등 몸속 소리가 몸을 통해 귀에 전달돼 들립니다. 조셉 메르콜라 미국 대체의학 지지자에 의하면 효과적인 이명 치료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짠 음식과 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 난청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진통제 과량 복용을 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오는 11월 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법률 상담에는 민대기 변호사와 정홍균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상담 예약은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 법률 상담 핫라인 이메일이나 전화 833-525-2469로 하면 됩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가 한인들의 유권자 데이터를 발표해 선거에서 한인들이 얼마만큼 투표율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한인들이 밀접한 뉴저지 카운티에서 유권자와 투표율이 높아졌으며 뉴욕은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여서 투표율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레이스 맹 뉴욕 연방 하원 의원 지역과 뉴저지 빌 카스크렐 지역에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다며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역구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스테이트 아일랜드의 웨스트바운드 스테이트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의 안전을 강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봄에 완공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북쪽 방향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고속도로 입구 램프와 사우스 애비뉴 출구 램프 사이에 0.5마일 이상 연장되는 연속 보조 차선을 만들 예정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의 지주사인 PCB뱅크업은 주당 10센트의 2020년 4분기 현금 배당을 오는 11월 4일 나스닥장 마감을 기준으로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3일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퍼시픽 시티뱅크는 올해 3분기 실적을 오는 27일 나스닥장 마감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사전투표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우리의 권리가 신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